오늘은 꿈과 관련된 상처를 알아보는 글쓰기를 시 오늘은 꿈과 관련된 상처에 대해서 알아보는 글쓰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제목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다시 보았던 영화인데, 여기에서 이제 명문 학교에 한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되고,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주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현재를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나오는 한 학생인 닐 페리라는 아이가 연극 배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닐 페리는 학교에서 성적도 되게 좋고 한데 아버지가 되게 엄하세요. 그래서 어렵게 너를 위해서 이 학교에 널 보냈으니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며 다른 외부 공부와 관련 없는 활동들이라고 판단되면 이제 하지 못하도록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닐이 결국 몰래 연극 오디션을 보고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막판에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지만 결국 출연을 하게 되고 마치자마자 아버지에게 끌려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왜 대체 반항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당장 내일 다른 학교로 옮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닐이 집에 혼자 방에서 남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꿈과 관련된 상처에 대해서 오늘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꿈과 관련된 상처라는 이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나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스케치를 해주세요. 여기 나오는 그림은 제가 어, 다른 거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되게 정교하게 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마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 그리셨을까요? 여기까지 그린 그림을 보고 이제 그때의 기억을 소설처럼 묘사하는 글쓰기를 해볼 겁니다. 내가 주인공인 소설이고요.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 같은 형태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과거에 상처받았던 꿈과 관련된 상처에 대해서 어떤 장면을 떠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설로 묘사하는 글쓰기를 5분 동안 할 예정입니다. 내가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 등을 상상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쓰신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그 소설 혹은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 속 주인공인 나에게 편지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편지글을 5분 동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한번 보시고 또 피드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를 방금 적어보았는데요. 어, 내가 떠올렸던 과거의 기억이, 그리고 그 상처가 유사했던 상황들이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나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나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나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나는 과거의 상처를 어느 정도 떠나보냈나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적어보는 겁니다. 우선 제 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아까 그림에서는 공중전화 박스 앞에 있는 여자의 뒷모습을 그렸었는데요. 바람이 부는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고, 제가 어떤 오랫동안 준비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에겐 이게 굉장히 저의 욕구대로 선택한 중요한 시작점이었는데요. 이때 모두들 주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집을 나와서 거리를 배회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였고요. 그 글쓰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때의 나에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잠깐 일부를 읽어드리자면, 철저히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을 알고 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힘이 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잘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너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를 기대해도 좋다. 물론 힘든 일도 있고 또 외로울 때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강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글을 쓰고 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저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제가 유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이나 도전에 대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에 어떤 단호한 판단이 이제 나의 도전에 대한 이렇게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의식을 받으면 굉장히 기운이 빠지고 좀 쉽게 상처를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었다 보니까 그 차이는 어,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고 각자의 가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가족들이 관심이 너무 없거나 퉁명스럽게 반응을 한다고 느낄 때, 이럴 때 상처를 받고 좀 우울해하는 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정리 나중에 두고 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힘은 빠지고 상처받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경우에는 뭐 말해 뭐해 뭐 관심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과거의 상처를 잘 떠나보내었나 라고 묻는다면 아무래도 비슷한 걸림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떠나보내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를 간혹 지치고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항상 케어해 주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쓴 글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적어보시고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글을 적고 싶다라고 하면 자유롭게 적어보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기억하고 과거의 상처들을 적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스스로에게 글을 쓰느라 수고했다라는 격려의 말을 전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오늘 글쓰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